2020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국제 만화축제와 함께 문화도시 부천의 3대 축제 중 하나로서 세계 4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 불리는 안시, 히로시마, 오타와, 자그레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세계적인 영화제인데요. 비단 영화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페스티벌로서 애니페어나 학술 포럼, 세미나, 부대 행사 등 다채로운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 여파로 안시 페스티벌이 연기되었을 만큼 부천에서도 개최 여부나 진행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개막 시점에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화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내부에서도 까다로운 방역 절차와 입장 규칙을 적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아프 2020에서는 장단편 포함 42개국의 130여 편의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제 경쟁 장편 부분에서 개막작 캘러미티 제인을 포함해 총 8개의 작품이, 국제 경쟁 단편 부분에서는 로레인 로든의 고양이 잼 등 44개의 작품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또한 부분별로는 학생 22편, TV 커미션드 12편, 한국 단편 15편, VR 8편이 경쟁했습니다. 먼저 비아프 2020 대상의 영예는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해수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자연과 생물, 풍경 등을 치밀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가라시 다이스케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해수의 아이는 코니시 케니치 총작감의 전두 지휘 아래 손작화와 CG의 완벽한 융합을 선보이며 추상적인 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심사위원은 해수의 아이는 매혹적인 바다 생물과 신비로운 우주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묘사해냈다. 인류가 자연을 학대하며 지구의 운명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시기에 영화가 담긴 메시지는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고 심사 경위를 말하며 해수의 아이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특히 물 표현에 있어서는 따라올 애니메이션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미친 디테일과 질량감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언제나 믿고 보는 스튜디오 사도시의 작품입니다. 장편 대상의 자리를 두고 마지막까지 해수의 아이와 접전을 펼친 작품은 레미 사에 감독의 캘러미티 제인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대상의 자리에 오르진 못했지만 심사위원상과 음악상 2개의 부분을 석권했습니다.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한 캘러미티 제인은 르 타블로, 샤사의 북극 대모험 등을 연출한 프랑스의 떠오르는 감독 레미 사에의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인데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 캘러미티 제인의 어린 시절 모험담을 그린 작품입니다. 1940년대에 미국 철도 포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 블록 그래픽 스타일을 통해 독특하면서 서장미 넘치는 작품을 만드는 레미 사에는 이번 작품에서도 윤곽선 대신 채도가 높고 세련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림책 사파를 보는 것 같은 매력적인 감성을 전해줬는데요. 심사위원들로부터 탄탄한 줄거리 구성과 시각적 요소들의 유기적인 짜임새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여성 캐릭터 캘러미티 제인의 성장기를 그린 서사를 통해 여성 해방에 힘을 실어준과 동시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편 우수상은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녀의 성장을 그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과 북한의 인권 수용소 실태를 고발한 작품 투르노스 두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의 일부인 라트비아에서 감독이 성장한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입니다. 라트비아의 현대사를 개인적 경험에 녹여 설득력 있게 그려낸 애니메이션인데요. 개인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는 반전 영화이기도 합니다. 에이지안 시미즈 감독의 투르노스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작품은 주인공 요한이 북한 관리소에서 자라면서 겪은 참혹한 인권 유린을 묘사하면서 그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 5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에 무려 10년이 걸렸을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작품입니다. 시미즈 감독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겪은 알려지지 않은 잔혹행위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사가 견줄만 하다며 투르노스를 통해 북한의 현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편 관객상은 메카닉 애니메이션 프로메어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로메어는 천원도파 글렌라간과 킬라킬의 콤비, 이마에시 히로유키 감독과 나카시마 카즈키 각본가의 신작 극장판인데요. 도전을 즐기는 트리거답게 적극적으로 활용된 툰 렌더링과 함께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불꽃 표현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그림에 대해 이마이시 감독은 펜스나의 카툰 스타일에 그랜라간과 킬라킬의 직구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접목해 새로운 스타일을 성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독특한 스타일 덕분인지 장편 관객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해수의 아이가 물 표현에 상당한 임팩트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프로메어는 불꽃 표현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역시 비아프는 밸런스가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제 경쟁 장편 부분에서 수상작은 이것으로 끝이지만 특별상 부분에서 클라이밍이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학회상과 유니티상을 수상했습니다. 클라이밍은 배달이 년 김혜미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갑작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클라이머 선수 세연이 자신의 오랜 꿈과 아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배달이 된 서울 유람 등 매력적인 단편을 제작해온 김혜미 감독의 장편 연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쟁 장편 부분 심사위원 이정현 감독은 클라이밍을 통해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이 몇 단계 이상 진화했음을 느낄 수 있다며 기술과 주제가 잘 맞아떨어지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이라고 평했습니다. 아쉽게도 국제 경쟁 부분 작품 중 한상호 감독의 번개맨 더 비기닝과 달리보르 바리치 감독의 반투명하고 촉촉한 수수께끼의 오연한 번성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제 경쟁 단편 부분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특히 비아프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아카데미 협회의 공식 지정 국제 영화제로서 단편 부분 대상 수상작은 예선 심사를 거치지 않고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분에 예비 후보로 지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경쟁이 더욱 치열했는데요. 아카데미 차기 년도 출품 자격을 얻는 단편 대상은 아드리앙 메리고우 감독의 지니어스 로시가 수상했습니다. 내면 심리의 혼란을 아름답게 묘사해내며 관객들에게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특히 우아한 작화와 음악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단편 심사위원상은 장나리 감독의 9살의 사루비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체와 역동적인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가운데 거친 서사와 상반되는 부드러운 비주얼의 균형이 전위적인 영화 경험을 빚어내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9살의 사루비아는 단편 심사위원상에 이어 한국 단편 우수상까지 받으면서 이관왕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단편 우수상은 줄리아 에밀, 폴카 닷보이, 그놈 이야기에게 돌아갔습니다. 폴마스 감독의 줄리아 에밀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줄리의 옆자리에 지적장애를 가진 에밀이 전학을 오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요.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인물의 선택을 통해 현실의 인간관계에 대해 고찰을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줄리아 에밀은 단편 우수상과 함께 애니비 초이스도 수상했습니다. 니에이 사리나 감독의 폴카 닷보이는 물방울 무늬 병을 가진 한 소년이 몇몇 특이한 사건을 거치면서 자신의 병과 종교단체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을 발견해 나간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그놈 이야기는 스톱모션 형식을 빌린 미국의 연쇄 강간살인범 리차드 라미레스를 추종하는 세 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강간과 살인을 일삼은 강력범임에도 그에게 사랑을 느껴버린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름 끼치게 표현한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조세핀 로우아 셀프 감독의 당신의 자켓이 관객상을, 웰 매코맥, 마이크 고비에 감독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가 EBS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자켓은 20대의 게이 생쥐 재단사 마이클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 자식을 잃게 된 부모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국제 경쟁 학생 부분으로 넘어가면 칸 영화제 선정작 미셸 타마리의 우리가 떠날 무렵이 심사위원상을,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상작이기도 한 정혜지 감독의 수라가 우수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우리가 떠날 무렵은 이민을 떠나면서 남기고 가는 것을 스웨터 오를 통해 표현했으며, 수라는 미성년자의 임신과 낙태를 흥미롭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예술성이 돋보이는 학생 부문이었습니다. 국제경쟁 TV 앤 커미션드 부분에서는 줄리앙 비사로 감독의 슈메 오디세이가 심사위원상을, 로빈션 감독의 호랑이와 티타임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슈메 오디세이는 솜털 같은 새끼 부엉이의 여정을 플랫한 화면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호랑이와 티타임은 주디 스커의 유명 동화책을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옮겨온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단편에서 김승희 감독의 호랑이와 소가 심사위원상을, VR 부분에서는 공각기동대 고스트 체이서가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호랑이와 소는 호랑이띠 엄마와 소띠 딸의 모습을 통해 모녀 가정의 편견과 차별을 그린 작품이며, 고스트 체이서는 공각기동대의 세계를 VR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비아프 2020의 수상작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영화제는 끝이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상작이나 노미네이트된 작품들을 통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본연의 가치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비아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비아프에서는 작품 소개와 상영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관련 강연과 포럼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팟빵을 눌러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쬐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 다시 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